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0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연말 경마, 월말 경마, 여기 설 휴장 전 경마 답습니다. 정말 출전 수도 많고 각 경주별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오히려 기회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능력이 없는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정말 오히려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게 축을 세워놔도 주력마권에 따른 또는 반주력 또는 방어마권의 경계선 자체가 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능력마 간의 접전 경기에서는 정말 의외의 또 고배당 적중이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이번 주가 기회라고 봅니다. 휴장 전에. 자, 그만큼 또 최선의 준비를 많이 했고, 오늘 1호 경마에 준비된 승부처는 2경주, 6경주 A급, 9경주, 10경주, 11경주 A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6경주, 11경주입니다. 정말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강력하게 준비된 두 번의 승부처입니다. 특히 2경주, 9경주, 10경주 역시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승부경 여러분께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면서 1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약판성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위 등급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또 암만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도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야 되냐 중요하겠죠. 현재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은 5번 한평나비, 7번 매니스피어, 3번 에클레어 도원, 4번 송암누리, 여기 8번 돌배까지 가능권을 넣을 수 있는데,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한평나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행심사 때 걸음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전에서도 한 1분 2초대는 기록할 수 있는 마필. 그러나 그 기록을 또 많이 당기기에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심사 때 거의 최선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경주의 편성이 조금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주행심사 때 최선을 다했다 치더라도 1분 2초 0했다는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로서 역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7번 매니스피어라는 마필 실전 경험이 있죠. 5번 마필과의 사이즈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번에 1경기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매니스피어입니다. 그만큼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데뷔전은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의 성적을 두고 이 마필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신의 마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두세 번은 지켜봐 줘야 됩니다. 저는 매니스피어의 그런 능력과 이미 직전에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언컨대 이번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7번 매니스피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2조 마방이 승부 걸린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하만식 기수의 안장교체가 절대 납지 않겠고, 52조 마방의 승부기수 중에 한 명이죠. 일단 7번 매니스피어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실 텐데 믿으셔도 좋습니다. 7번 마필 그만큼 기본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또한 초반에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전개에 따른 그런 변수도 많지는 않겠고요. 7번 마필을 먼저 믿습니다. 7번 마필. 여기 이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전개를 한번 살펴본다면 5번, 4번, 8번. 5번은 설명을 드렸고 4번 송암누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좀 많이 떨어지죠.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은 어떻게 탔냐면 거의 폭주였습니다. 웬만한 경주마, 웬만한 능력마필도 1000m의 짧은 거리라고 해도 그래도 1000m죠. 여러분들 100m를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는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출발부터 폭주를 하면 종반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송암누리가 그랬고요. 주행심사 때 초반부터 폭주를 하면서 경우에는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많이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땐 일정 부분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힘안배를 하면서 선행 경기를 펼쳤다면 충분히 주행심사 이상의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8번 돌배. 역시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그런 문제점이 데뷔전에서 그대로 보여줬네요. 이 마필은 뒷심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매니스피어는 데뷔전 때 마찬가지로 뒷심 부족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적응력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 돌배라는 마필은 이미 주행 심사 때부터 뒷심의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은 데뷔전의 성적 대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꺼내줍니다. 여기에 3번 에클레어 더 원이라는 마필,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하죠. 앞서는 나설 수 있는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번 마필도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00m의 초반이 약점이 있고 추임말이긴 합니다만 전개 예측과 능력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1경주는 어떤 마필을 믿고 하냐? 저는 뭐 축은 의심이 여지는 없습니다. 7번을 믿습니다. 7번 마필을 믿고요. 여기 앞선에서 끝나버리면 5번입니다. 5번이 무너지면 3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1경주를 정리해봤을 때 7번 매니스피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에클레어 더원, 5번 한평나비가 가능권이고,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돌배, 4번 송암누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익 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한 딱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는 뭐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뭐 무조건이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이 마필의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 자, 이 과정을 지켜보고서도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인기 순위에서 밀린다? 뭐 저로서는 당연히 땡큐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땡큐입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뛰어왔던 경주와 직전 경주를 봤다라면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을 안 노린다? 저는 분석이 잘못됐다 봅니다. 100%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게 생각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죠. 대단히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좋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거의 뭐 상당한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번 경주의 편성이 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기회로 보여지고 편성 약하고 거리 적절하고 직전에 최악의 전개, 그 전경주는 내용이 좋았었고 이번에는 능력 기수의 안장 교체까지 고려해봤을 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의 서울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서울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익 등급 1700m 레이스. 정말 혼전이고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 어떤 마필 하나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최근에 급격하게 걸음의 변화가 온 마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특장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선행력이 좋으면 아주 좋아야 되고 뒷심이 좋으면 또 추임력이 좋아야 되는 그런 장점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뚜렷한 장점 있는 마필이 유력합니다. 그 마필을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그만큼 기복막 안의 편성이기 때문에 좀 3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해 4번 금성맹과 5번 천상성, 여기에 8번 MJ스톤, 2번 비바 챔피언 1번 그랜드스타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거의 뭐 인기 마필이죠. 1번 그랜드스타가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거의 뭐 인기 탑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게이트가 좋고 기본 이상의 순발력이 있고 1700을 뛰어봤고 직전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 마필인데 그렇게 또 강력하게 믿음을 줄 정도의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4번 금성매는 추임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임력은 정말 좋고요. 이번에 거리가 1700m 레이스. 경주름이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 선행 강자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이런 흐름이라면 금성맨이 보여줬던 직전에 호전된 걸음과 이마필의 특유의 추임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승부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장점이 확실합니다. 추임력입니다. 추임력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5번 천상성. 이마필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4번의 실전 경험 동안 입상의 경험은 없는데 저는 이마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었고 뭐랄까 27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 대비 분명히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주행 심사대 걸음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힘도 꽉 들어찬 그런 걸음을 저로서는 캐치를 했고요. 그러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또는 기존의 능력이 좋았던 마필로 인해서 저로서는 예의주시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 당연하게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5번 천상성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5번 마필.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문제의 MJ 스톰입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 이 마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망감도 많이 안겨드렸고 글쎄요,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다만 이제 MJ 스톰의 능력을 저로서는 정말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2번의 경주는 여건이 정말 좋았었고 특히 직전 경주는 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의 여건이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네요. 이번 경주는 제가 이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건에 따라서 이마필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게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MJ 스톰, 저는 이 MJ 스톰이 선행력까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마방의 선택은 계속 추입입니다. 이거는 마필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최근의 경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거리가 좀 짧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1700m 레이스 거리가 늘었습니다. 편성 강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52조 마방의 최고의 승부기수로 할 수 있는 하만식 기수의 기승을 했다라면 이번 경주 여건은 최근 대비 또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마필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배당의 메리트도 많지가 않겠고 그 정도의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여건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뛰었던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 여건이 훨씬 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 인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노렸는데 입상에 실패했다. 이마필 싫어. 저는 더 이상 여러분께 추천 못 드립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봐줘야 되겠죠. 틀린 건 틀린 거고 이번 경주 여건은 분명히 MJ 스톰의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1번 그랜드스타, 2번 비바 챔피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주는 현장 상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워낙 기복마 간의 편성이고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냉정히 봤을 때 이번 경주 4번 금성맨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금성맨이고 3두로 압축해본다면 5번 천상성, 8번 MJ 스톰 이 3두의 마필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두의 마필 4번은 추임력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직전에 변화를 보였다. 5번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걸음도 가벼워졌고 힘도 많이 찬 예전에 데뷔할 당시에 제가 인정했었던 그런 잠재력을 이제는 실전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마필이 5번 마필이고요. 여기 8번 MJ 스톰 역시 최근 대비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누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이외 마필들은 이제 1번 그랜드스타, 2번 비바 챔피언이 가능권입니다. 자, 3경주를 정리해본다면 4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8번, 5번, 2번, 1번인데 저는 현장 상태를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지는 않겠습니다. 현장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5등급에서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말한 7번 사려니 퍼스트. 직전에 승급전이었고요. 생각보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사려니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 심사 때는 초반에 좀 약점을 보였는데 반면에 뒷심은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데뷔전 때는 역시 추임력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는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고 11월 달에 1200m 레이스 추임력으로 여력 좋은 걸음을 통해서 우승. 그 다음에 직전에 무려 1700 거리가 많이 늘었는데 마찬가지로 초반에 약간의 사행 기미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추임력으로 3등을 했던 마필. 5등급 치고는 다습주로 1분 53초대의 기록 나쁘지 않았었죠. 저는 일단 뭐 7번 마필의 능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번 마필. 6번 골든 배지 역시 뭐 최근에 경주력 상당히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이미 2번의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의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것도 1700m 레이스에서 경험이 있고 또한 입상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는 거리 부담도 크지 않은 여건이라면은 뭐 6번 마필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말이 9번 브라보 삭스가 직전에 변화를 보였는데 계속 그동안에 부진했다가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에 뛰었던 브라보 삭스의 경주 내용이 외산 마필입니다.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도 없고요. 그러면 직전의 경주가 국산마 5등급 레이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이 외산마 4등급의 은근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kg를 집어지고 4등을 했는데 건조한 주로 1700m 기록이 1분 52초 8입니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사려니 퍼스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록이죠. 그러면 이번 경기에 브라보 삭스는 어떤 경기가 났느냐? 국산마 5등급 출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국산마 5등급 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직전 대비 상대는 약해졌고요. 기수 동일하고 부담 중량 직전과 동일합니다.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국산마보다는 외산 마필, 센 마필이죠. 세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분명히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저로서는 9번 브라보 삭스 관심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외 마필들은 이제 11번 아델라레, 3번 러피언 파크가 가능권인데 러피언 파크는 좀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나름대로는 꾸준한 듯 보이고 1700을 잘 뛰는 듯 보이긴 한데 러피언 파크는 등짐이 좀 늘어나면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최근에 우승을 했을 때도 53.5를 짊어졌고 그 다음에 4등을 했을 때도 52.5를 짊어졌습니다. 예전에 3등을 했을 때도 52.5, 우승을 했을 때 52kg였는데 부담 중량만 늘어나면 11월 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55.5로 딱 늘어나니까는 부진. 직전경이 56kg 부진. 이번에 56kg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러피언 파크는 인기마로 부각이 되겠죠. 부담 중량에 민감합니다. 제가 볼 때 56kg을 짊어지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과하게 인기를 모은다면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번 마필은 불안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경주의 저희 노림수는 9번입니다. 브라보 삭스. 직전에 외산마 4등급의 강편성에서도 잘 뛰었던 마필. 기록 경쟁력도 있겠고 적임 기수의 기승이 또 한 번 이뤄졌고요. 그러나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한 사이즈 아래인 국산마 5등급 레이스에 출전하는 외산 마필이라면
필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6번, 7번, 11번, 3번 정도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경기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9번 마필만 주목하십시오. 9번 브라보 삭스를 이번 경주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노림수의 배팅 축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200m 레이스 상당한 능력 마필 2뒤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5등급 치고도 좀 강편성이고요. 또한 기대주도 많겠고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도 많이 눈에 띄는데 두 마리가 좀 독보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두 마리. 이 부분은 경주의 능력도 맞고 혈통이 상당히 눈길이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4번 나온더 아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좋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인상 깊은 마필이 어떤 마필이었습니까? 2021년도 여러분들 가장 인상 깊었던 마필이 아무래도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우승했던 행보왕자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랑프리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정말 임팩트 있었던 마필은 라운드 파이터입니다. 라운드 파이터. 라운드 파이터라는 마필이 9전 9승. 현재는 적수가 없습니다. 국내 경마 탑급의 마필입니다. 라운드 파이터의 모마가 바로 클라린다라는 마필인데 라운드 파이터는 딱 형제 마필이 딱 한 마리입니다. 모계 형제 마필. 그 마필이 바로 이 4번 라운드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달에 데뷔전 때 약간의 부진,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이번에 뛰고 있는 파인팜이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3마시를 졌습니다. 이게 모계혈통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 잘 뛰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딱 3전째 만에 입증이 됐네요. 직전 경주에 무려 1분 00초 6했다는 기록으로 준우승 마필을 8마신 그야말로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필이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실전 적응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죠. 주목을 합니다. 라운드 아리아 1200m 레이스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번 주 박현영 기수가 출전을 못하죠.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 두 번째는 바리 7번 블랙 마스크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두 번의 경주 다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블랙 마스크라는 마필이 못 뛰었던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뛰었던 경주였고 이 마필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블랙 마스크는 또 어떤 마필이냐면 이 마필의 모마가 파이어 앤 바이스입니다. 여러 개의 자마를 배출한 바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마필이 마스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등급의 국내 최강의 마필로 이제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 마필도 블랙 마스크라는 마필인데 활동력 기대치도 그랬고 주행 심사 때 걸음도 워낙 좋았었고요. 얼핏 보면 3번 실버스타도 최근에 좋았고 6번 초인 스파크도 좋았고 12번 파워케이도 최근에 나쁘진 않죠. 과연 이 마필들과 4번, 7번의 급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 미세한 차이긴 한데 미세한 차이가 아닙니다. 경마는 혈통 무시할 수는 없고요. 또한 이 마필들의 내재된 잠재력과 최근의 폭발력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 6번, 12번 마필과의 능력과 4번, 7번의 사이즈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번에 5경주는 4번 라운더 아리아 7번 블랙 마스크의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혈통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능력도 입증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5경주는 4번 라운더 아리아 7번 블랙 마스크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추월됩니다. 4번, 7번 딱 한 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3위권 도전 또는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을 꼽아드린다면 6번 초인 스파크 12번 파워케이 3번 실버스타가
가능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자, 5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4번 라운드 아리아, 7번 블랙마스크 유력하고요. 여기에 6번, 12번, 3번이 가능권입니다. 이렇게 5경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목소리가 좀 높아졌죠. 오늘 준비된 6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처입니다. 오늘 6경주, 11경주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승부로 예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저는 자신 있고요. 6경주 A급 강력한 승부처. 편성이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비능력마간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축이 있다라면은 또는 축에 따른 믿음이 강하다라면은 주력마건에 추천드릴 수 있는 강도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 능력마간의 경주입니다. 이미 능력이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 부진하다라면은 축을 세워두고도 주력을 추천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 보여준 걸음이 입증된 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2위 싸움인데 상당히 난해하죠. 축을 세워둔다라 가지고 이거는 적중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어려운 거고, 반면에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축이 있다라면은 2위권의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열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력이다. 이거는 방어다. 확실한 분류가 됩니다. 그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 아마도 이 마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의 불신을 하고 있겠죠.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알고 있고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계속 주목을 했고요. 그러나서 딱 터뜨렸을 때, 걸음이 나왔을 때 드디어 이 마필이 호전이 됐구나. 그러니까 얼핏 보면 최근에 전조표만 놓고 봤을 때는 부진 기복, 잘 뛰었다가 또 부진. 이 마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봤다라면, 그동안의 과정을 계속 짚고 넘어왔다라면 이 마필은 이 정도의 편성,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분명히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휴장 전에 1호 경마의 중요한 A급 카드를 이번 경기에 제가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6경주 A급 강승부처입니다. 오늘 A급 강승부 경주 6경주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겠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된 6경주 A급 강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가 됐고요. 역시 편성 쟁쟁하죠. 눈에 띄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이번 경주는 정말 5마리를 꼽아낸다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건 없지만 오복승식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더욱더 자신 있습니다. 그냥 5대의 마필은 그냥 끝납니다. 딱 두드러지는 5대의 마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대의 마필인데 11번 온포인트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기복이 없습니다. 중장거리 적응력이 빠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중량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입상의 호흡이 있는 김용국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 마필의 리스크를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불안 요소를 찾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 함께 조언될 수 있겠고, 9번 썬더윈드가 그동안에 온포인트라는 마필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계속 지긴 했는데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썬더윈드 10번 사련이 캠 7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의 카드는 정말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거는 마방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고 절실하고 입상을 정말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엿보이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다른 마방의 기승이라도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또 절실한 마방이 있는데 좋습니다. 사르니키는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의 가능성을 봤다면 이제 1400을 추임력으로 우승을 했고 경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충분히 중장거리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마필 또한 가능권이고 이외 마필도 이제 5번 촉토마 여기 2번 위너 템플러인데 워낙 9번, 10번, 11번이 세다 보니까 조금은 밀리는데 그래도 방어막권 정도에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5번과 2번입니다. 7경주를 정리해본다면 11번을 배팅 축으로 해서 온포인트를 배팅 축으로 해서 9번 썬더윈드, 10번 사려니킬 이 마필들을 노립니다. 11번 축에 9번, 10번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5번 초토마, 2번 위너 템플러가 가능권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굉장한 마필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상당히 활약을 펼쳤던 국산마 3세 강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 마필들의 사이즈가 이제 국산마 3등급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9번 치프인데 여기 7번 최강블랙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강블랙은 4세 앞말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3세 앞말이었죠. 치프인드는 4세 순말입니다. 그러니까 치프인드는 3간 대회에 나왔던 말이었고 최강블랙은 국산 3세 앞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냈던 마필이죠. 최강블랙이 이제 코리안 오프스 대회 때 우승을 했고 직전에 경기도 지사배 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성적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역시 이게 앞말 한정 경주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 치프인드는 순수 3간대를 다 뛰었습니다. 퀘르컨 마일 경주에서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더비 때 6등, 직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감배 경마대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담 중에 현재 치프인디가 58을 짊어졌고 최강블랙 53.5, 갭 차이는 좀 큰데 그만큼 능력 편차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치프인디가 훨씬 더 센 마필이죠. 3간 대회라고 한다면 이제 국산 3세 마필 간의 3세 순말 간의 경쟁이었는데 그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3등급의 사이즈보다는 분명히 셉니다. 국산 3세 한정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이번 경주가 국산마 3등급의 경주임을 감안해 본다면은 단언컨대 9번 치프인드는 세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9번 마필 7번 최강블랙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치프인디랑의 능력 갭차는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에 따른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물론 이제 앞말의 능력을 좀 저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가 아닙니다. 국산마 2등급 레이스 아니고요. 국산마 3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최강블랙의 능력 역시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7번 마필. 자, 이게 이제 5번 천지여거리 최근에 상당히 좋네요. 이 마필은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겠고 이미 3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5번 마필 천지여걸 인정할 수 있겠고요. 4번 우아령 같은 경우가 이제 15주 만에 나오는데 글쎄요, 임다빈 기수의 기승 최범영 기수 같은 경우에는 52kg의 부담량을 못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53kg이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기존에 52였기 때문에 현재 1kg의 감량 51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우아룡은 지난 10월 달에 경주 제외가 됐고 휴양을 거치고 15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미 공백 이전의 3등급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의 2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우아룡 관심 마필 손색이 없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10번 바람을 그리다란 마필인데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8번과 11번도 거론이 되는데 바람을 그리다 같은 경우는 이미 황금해를 이긴 바 있었고 11번 최강 파티와의 상대 전적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의 복병 마필은 10번 바람을 그리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8경주는 저배당 유력합니다. 3개 마필 중심에는 9번 치프인디가 있고요. 여기에 7번 최강 블랙
5번 천지어울입니다.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접에다 인정경주입니다. 8경주 9번을 축으로 해서 7번, 5번, 9번을 축으로 7번, 5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자, 오늘 뭐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는 경주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스퍼트를 할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9경주 승부, 10경주 승부, 11경주 A급 맨이 되고요. 자, 9경주 세길보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최고의 마필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최근에 대상 경주에서 잘 뛰었던 라운퍼스트, 터치스탑의 매니히어로, 전문사 이런 마필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단거리 극강의 마필로 평가가 되는 이스트제트, 도끼블레이드 이런 마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들의 능력을 어떻게 이제 가늠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당연코 이스트제트가 1200은 극강입니다. 극강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트제트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달에 서울 마주협회장배 때 4등을 했고 그 다음에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습 중이고요. 이게 연습 주행 때 걸음 자체가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축한데 최근에 이스트제트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에 주고 뛰었죠. 본연의 특장점이 있는 단거리에 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워낙 쟁쟁한 마필가 그동안에 계속 뛰다 보니까 등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에 58kg랑 58kg, 59kg를 최근에 계속 짊어져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5세의 마필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스트제트는 분명히 예전의 전성기보다는 조금은 좀 아쉽다. 뭐 이 부분만 아니면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역시 뭐 그랑프리 대상 경주죠. 그랑프리 대회라고 한다면 이제 뭐 초장거리, 최장거리, 국내에서 뛸 수 있는 최장거리라는 어떤 특징도 있긴 합니다만 국내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온 경주입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라면 그러면 그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던 3번 터치스타맨과 3등을 했던 11번 정문사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2300m고 이번에 1200m 레이스긴 한데 그 능력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들이 직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는 거리 때문에 추임작전, 그러니까 출입작전을 펼치긴 했지만 순발력이 없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터치스타맨도 초반에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정문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치스타맨과 정문사이 비록 거리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통해서 능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능력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바로 3번 터치스타맨, 11번 정문사이가 볼게요. 자,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이번 라운퍼스트도 역시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우승을 했고 단거리에는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8번 매니오로가 직전에 오너스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죠.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 여기 이제 7번 도끼블레이드 정도까지 가는 권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겁니다. 과연 이제 그랑프리에서 잘 뛰었던 터치스타맨과 11번 정문사이 이 마필들의 능력과 과연 그동안의 고부담 중에 계속 허덕이면서 약간의 추천 주기에 텀을 갖고 출전하는 마필 이스트제트 과연 이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제 또 웃긴 게 인기 순위가 8번 매니히어로 물론 이제 능력은 됩니다. 매니히어로, 터치스타맨, 이스트제트, 라운퍼스트, 아이스펀치까지 인기 마필인데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아이스펀치는 사이즈가 좀 안 되는 마필이고요. 뭐 천하의 문세영 교수가 기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마필이고 결혼들은 이제 그랑프리 출전했던 3번과 11번이냐 아니면은 1200m 극강에 검증된 이스트제트냐 이 마필과의 경쟁 속에서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9경주를 오늘 제가
세 번째 승부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강승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11경주의 메인 승부처이긴 한데, 자, 이번 이제 10경주를 아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10경주 여러분들. 딱 이런 분류입니다. 11번 벵칼 프린세스 현재 강력한 인기를 보고 있고, 이게 뭐 5번 터프맨, 이게 뭐 1번 유니콘 브라보라는 마필이 인기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력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압도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강력한 마필이 있습니다. 벵칼 프린세스가 지난해 이제 2세 마필과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 또한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냉정해 봤을 때 지난해 국산 2세 마필의 경주력 또는 그 수준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아주 잘 떴던 마필, 뭐 컴플리트 밸류라든가 뭐 지난주 나왔던 승부사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은 좀 틀리겠지만, 약간의 그 마필들보다 좀 밀렸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대상 경기에 출전했던 마필이 납니다만, 그 정도의 크게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벵칼 프린세스라는 마필이 최근에 루키 스테이크스 문화일보배 능력 중앙회장배를 출전하긴 했는데, 과연 외산마 4등급 1400m를 있어 약한 편성이면 되겠죠.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5번 터프맨, 이전의 경주력은 8분이었죠. 지난해 여름 이전에 6월달까지는 정말 경주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물음표가 좀 있죠. 1번 유니콘 브라보 같은 경우에도 부담 중에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의 부진은 또 모습. 자, 이 3대 마필의 인기마다 100% 승부됩니다. 무조건 놓고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냥 근소한 우위가 아니라 한 사이즈 위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믿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서울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는 제10경주입니다. 10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뭐 단언컨대 설 명절 전에 최고의 메인을 여러분께 한번 같이 임하고 싶고, 오늘 최고의 메인 승부처를 저한테 여쭤본다면,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있게 제11경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성 정말 찡찡하고요. 짱짱하고 강력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한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변수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러나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이번 경주를 그냥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여러분께 출연드리겠는데, 앞선에 여러분들 오늘 세계일보배가 하이라이트 경주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마필들 중에 가장 사이즈가 좀 센 마필들입니다. 4세 이상의 강자들이 나왔는데, 세계일보배에 나오는 이번 라운퍼스트 있죠. 라운퍼스트라는 마필이 어느덧 이제 1군 초강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운퍼스트가 어떤 마필이었냐면, 지난해 7월달에 루나스틱스 대상 경주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어떤 마필이었냐면, 이번에 나옵니다. 화이트킬이라는 마필입니다. 화이트킬. 바로 외곽인 50조 마방에 12번 화이트킨이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화이트킨은 거의 52조, 한 1년간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쉬었고요. 반면에 라운퍼스트는 꾸준하게 실전을 치르면서 이제 어느덧 상위 등급에 가 있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이트킨의 능력기 어느 정도 수준이겠느냐? 이번 경기는 3등급 경주입니다. 물론 1년간의 공백기가 있고 공백 이전의 성적이 약간은 아쉬웠지만, 과연 건강해져서 돌아오고 오히려 5세 전성기를 맞이한 완성도 높은 화이트킨이라면은 과연 그 경주력이 어떻게 되냐? 딱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11경주가 한두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2번 마이티지, 6번 별나라 질주, 14번 대지의 여인, 3번 문학제냐타, 4번 모닝일, 뭐 10번 나온 패션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인기 순위에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마필이 인기 순위 1, 2, 3, 4, 5등에 있으면은 좀 맥이 빠지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자신이 있습니다. 인기 순위에 분명히 모순이 있고 이거는 경주마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무조건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메인 승부처는 제 11경주입니다. 11경주에 오늘 제가 자신있게 준비된 A급 메인 승부로 설 휴장 전에 마지막 경주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11경주입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호 경마 이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편성이 상당히 좀 짱짱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기대감도 되고 자신도 있고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신있게 좋은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설을 맞이해서 모든 정말 많은 복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복 많이 받고 저 또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좋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주에 정말 대승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한 주의 설 휴장 연휴를 즐겁게 기분 좋게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